여러분,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아시아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나 특히 아프리카까지도 계속 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이 보급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백신의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죠. 국제통화기금에서 팬데믹 불확실성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상황이 좋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대표적인 게 이게 팬데믹 불확실성 지수거든요. 그 추이를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적어도 2분기와 3분기 사이는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 정도로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4분기 들어서면서 2.40으로 증가했어요. 1분기가 8.71인데 비하면 조금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모두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올라간다는 이 상황 하나만으로도 나름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전체는 불확실성 지수가 15.43이고요. 미국은 7.27까지 떨어졌고요. 독일도 4.4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2.40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느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가다가는 팬데믹 위기가 우리는 이제 시작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실제 IMF는요, 이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큰 충격은 주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하고 동시에 터졌을 때는 굉장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게 팬데믹에 대한 위기가 한국 경제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하고 맞물려서 결국 펑 하고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중 충격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게 4가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일 첫 번째 충격으로 지목한 건 지금 3차 대유행입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진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융당국에서도 사실은 방역당국이죠. 방역당국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파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은 점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핵심은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달에 5만 명분의 어떤 쉽게 말하면 백신이 들어오는데 그게 첫 접종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하겠다는데 그렇지 못하다. 11월 달까지는 좀 힘들고 결국은 내년 2002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IMF도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늦게 와서 쉽게 말하면 집단 면역으로 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여기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생기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러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요, 바로 한계 기업 수입니다. 지금 2020년도 전망치만 보더라도 한계 기업이 보시는 것처럼 5,033개입니다. 5,033개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외부 감사를 꼭 받아야 되는 기업들 전체를 합치니까 23,494개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 중에 한계 기업,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따져보니까 5,033개더라. 퍼센테이지로는 21.4%를 차지하더라. 이게 바로 IMF는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 요인 중에 하나다. 충격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낸 기업을 말합니다. 3년 연속. 이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그야말로 실물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세 번째 충격은요. 세 번째 충격은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그렇고 규모가 크다는 것도 그렇고요. 작년 한 해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게 100조 5천억 원입니다. 100조 5천억 원. 그야말로 가계대출이라는 속보가 나온 이래 가장 많습니다.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은 결국은요. 가계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을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걱정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이 68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게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두 번째라고요. 역대 두 번째. 기타 대출 전가액도 32조 4천억 원에 드니까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 가계부채가 지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IMF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3분기까지 보면 가계부채는요. 1682조 1천억 원입니다. 지난 3분기까지. 이게 지난 4분기까지 따지면은 거의 1700조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00조를 훌쩍 넘어서는. 그만큼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가계부채는요. 여러분 이게 자영업자 부채하고 함께 합치게 되면요. 우리 GDP보다가 많습니다. GDP가 한 1980조 정도 되지 191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계부채는 1940조가량 됩니다. 101.1%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 국민들이 총 생산을 해서도 가계부채를 갚지 못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워닝을 준 거예요. 그만큼 삼중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계부채는 굉장히 큰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충격은 바로 이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IMF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싸울수록 위험도가 커진다. 그렇게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북한과 미국이 싸워도 위험도가 커지고요. 또 중국과 미국이 싸워도 위험도가 커지고요. 이 요인들이 그만큼 시장에 굉장히 큰 작용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두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엄청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더 늘어났습니다. 25.8%까지 늘어났어요. 25.8%까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14.5%로 늘어났습니다. 14.5%로. 그러면 두 개를 다 합치면 40%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40% 가까이 되는 수치라는 건 여러분, 이 두 시장이 싸우면 싸울수록 너는 내 편 들어라, 너는 내 편 들어라 이렇게 강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경제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IMF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을 빨리 잡아야 되는 과제도 있지만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제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영업자 부채나 가계 부채, 여기다 미중 어떤 충돌까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짝 정신을 못 차리면 아마 우리 OKK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지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점점 준비를 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공감하는 거예요. 그만큼요 우리 경제는 굉장히 충격이다, 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